불법 국경 횡단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은 엄격한 새로운 망명 제한을 부과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숫자가 상당히 감소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부가 선거 6개월 전까지 기다려서 조치를 취한 이유와 이 문제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과 다르게 행동했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총기, 마약, 인신매매 혐의로 국제범죄 조직을 기소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국 상원의 가장 보수적인 의원을 포함한 미국 의회가 제가 지지한 국경 보안 법안을 내놓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법안은 지금 국경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돕기 위해 1,500명의 국경 관리원을 국경에 배치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의 흐름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밤 많은 가족들이 우리나라에서 펜타닐의 급증으로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법안은 우리가 총기, 마약 및 인신매매를 저지른 국제 범죄 조직을 기소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자원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법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널드 트럼프가 전화를 걸어 의회 몇몇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법안을 폐기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해하세요.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이 실제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실제로 문제를 다루는 지도자가 필요한 때에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그는 오늘 밤 이민에 대해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심지어 그것이 제기된 주제가 아니더라도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정말 특이한 일을 할 것이고 도널드 트럼프의 집회 중 하나에 여러분을 초대할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광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가 집회 중에 해니발 렉터와 같은 허구의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실 겁니다. 그는 풍차가 암을 일으킨다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람들이 피곤과 지루함으로 인해 일찍 집회를 떠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이야기하지 않는 한 가지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여러분의 필요, 꿈, 그리고 여러분의 욕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을 우선시하는 대통령을 만날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해리스 부통령님,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그 점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그 법안을 폐기하려고 했고 성공했나요? 그렇게 되면 수천 명의 요원과 경찰이 국경에 더 많이 배치되었을 겁니다. 먼저 집회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집회에 가지 않습니다.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는 사람들을 그녀는 버스로 데려와서 돈을 주고 그곳에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제 집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치 역사상 가장 큰 집회, 가장 놀라운 집회를 합니다. 사람들이 나라를 되찾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쇠퇴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3년 반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당신은 3차 세계대전에 휘말릴 것입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요. 그들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도록 허용함으로써 우리나라에 행한 일, 그리고 미국 전역의 마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세요. 그리고 많은 마을들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로라나 스프링필드는 아닐 겁니다. 많은 마을들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요. 스프링필드에서는 개를 먹고 있습니다. 들어온 사람들, 고양이를 먹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애완동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집회에 관한 한
그들이 가는 이유는 제가 말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나라를 되돌리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매우 간단한 문구입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그녀는 이 나라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성공뿐만 아니라요. 우리는 스테로이드를 맞은 베네수엘라가 될 겁니다. 여기서 명확히 하고 싶은 건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를 언급하셨잖아요. 그리고 ABC 뉴스에서 그곳의 시 관리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는 이민자 커뮤니티 내 개인이 애완동물을 해치거나 다치게 하거나 학대했다는 구체적인 주장에 대한 믿을 만한 보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텔레비전에서 사람들이 하는 걸 봤어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재계가 잡혀가서 음식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고 시 관리자로서 좋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에서 이걸 가져오지 않습니다. 시 관리자에게서 가져왔습니다. 전 대통령 트럼프. 하지만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들은 거기에 간 사람들이 그들의 개를 먹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스프링필드시 관리자는 그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알아낼게요. 해리스 부통령님, 나머지는 당신이 들은 것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극단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아시다시피 이것이 이번 선거에서 제가 부시 대통령, 밋 롬니, 존 맥케인과 공식적으로 일했던 200명의 공화당원의 지지를 받은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전 부통령 딕 체니와 의원 리즈 체니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누구인지 내부 사정을 알고 싶다면, 그가 이미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그와 함께 일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그의 전 참모총장은 사성 장군이었는데 그는 미국 헌법을 경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그가 위험하고 부적격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전 국방장관은 국가와 공화국이 트럼프의 또 다른 임기를 결코 견뎌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종류의 수사를 들을 때 미국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을 때 저는 이번 선거에서 선택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데이비드 뮤어, 트럼프 대통령님, 잠깐 시간을 내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트럼프.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 보세요. 저는 다른 종류의 사람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 대부분을 해고했습니다. 그렇게 호의적으로 해고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나쁜 짓을 하거나 나쁜 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해고했습니다. 그들은 한 명도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프가니스탄과 탈레반, 그리고 13명이 잔혹하고 폭력적으로 살해된 것과 관련된 사람들을 해고하지 않았고, 저는 그들의 부모님과 가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장군들과 모든 고위 인사들을 해고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도 본 적이 없는 가장 무능하게 처리된 상황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쁜 일을 하면 저는 그들을 해고합니다. 그리고 에스퍼 같은 사람을 데려가세요. 그는 쓸모없었고 저는 그를 해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책을 썼습니다.